그리고 오늘 사실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 잠깐 그 신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아, 네네. 시를 몇 네. 편 네.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겠다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뒤에 그래서 띄워지나요? 저희 아이패드로 준비를 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네. 복숭아라는 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시님의 데뷔작이라고도 네. 할 수 있는 네. 데뷔작입니다. 등단작. 네. 네, 그래서 아, 정말 오랜만에 읽어보는데. 네. 얼마 만에 들여다보셨어요? 그래 비교적 최근에 읽었던 것 같아요. 저희 대학 모교에서 무슨 행사 졸업생 행사했을 때 한번 읽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네. 네. 읽을까요? 네. 복숭아. 당신이 내 처음이야 말하던 젊은 아빠 입가엔 수염이 복숭아 솜털처럼 얇게 돋아나 있었겠지. 엄마는 겁도 없이 복숭아를 앙 물었겠지. 언제부터 뱃속에 단물이 똑똑 차오르고 있었는지 모르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당신이 매일 쓰다듬은 곡선이 나였는지. 그해 여름 홍순한 집 마당에 떨어진 복숭아 두 알. 막 태어난 아기 얼굴 같은. 산모가 위험하니 그냥 낳으세요. 그냥 나온 나는 태어나 백도복숭아처럼 물컹한 젖을 물고 눈을 끔뻑거렸겠지. 눕혀두면 하루 종일 잠만 자니 얼마나 좋은지 엄마는 말했지. 깨어나면 조금은 소란스러운 10층 집. 어느 날 무선 전화기가 날아다니는, 종종 창문 밖으로 식탁 의자가 떨어진 의자가 1층 정원을 박살내는, 동네방네 돌아다닌 소문이 햇볕을 꺾는 대낮. 바람결에 모빌은 돌아가지. 아이 좋아. 동해안 한 바퀴 시원하게 돌고 온 아빠. 곰 같은 등 뒤에 서너 해 살다 간 여자. 풋복숭아 자국 돋아나는 눈두덩이. 엄마 어디가? 짓이겨진 과육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천천히 무릎을 쓰다듬지. 뭉게뭉게 피어나는 욕탕에서 오랜만에 만난 당신의 살을 만지지. 복숭아 껍질 따가운 살갗. 엉덩이가 반으로 쪼개지는 기분이야. 붉은 속살.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온탕과 냉탕 사이에서, 애인과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 놀지. 더 이상 처음이 아닌 우리에게 또 한 철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이제 읽어야 네, 되잖아요. 네, 같이 네. 듣기로 했는데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목소리로 들어서, 네. 그러니까 말로 들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인쇄를 하려고 했어요. 인쇄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글씨체로 몇 포인트로 어떤 크기의 종이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웹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종이로 된 그거를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디테일하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웹에 있었으니까 그냥 스크린으로 보자, 뭐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또 이게 약간 그 인터넷에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네. 행이 이렇게 행간이라 네, 어. 쭉 이어져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 버전이 하나가 있고, 네. 하나는 좀 읽기 쉽게 보기 아. 쉽게 행이 또 나누어져 있는 게 네네네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분명히 중요할 텐데. 네. 엄청 중요할 텐데 뭐가 진짜일까 사실 궁금해하면서 이 버전이 더 많길래 맞아요, 이 맞아요.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게 갑자기 유명시 된 기분이야. 웃기면서 되게 즐겁네요. 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이게 맞고, 제 나름대로는 이 사연의 구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눴고, 이게 한 행 한 행 나눠지지 않게 그냥 쭉 이어지는 시를 산문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리듬감이 되게 중요해져요. 뭐 여기서 뭐
하루 종일 잠만 자니 얼마나 좋은지 엄마는 말했지 뭐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뭐 이렇게 일감을 준다든지 뭐 등등. 그래서 그거를 담기에 가장 적합한 용이한 산문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다 떨어뜨려 놓는 거는 본인이 봤을 때 너무 이제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것도 아까 말씀 나누듯이 웹진에서 시가 노출되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그쵸, 맞아요. 옮겨 다니면서 복붙도 가능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심표 같은 것도 시인들이 이게 괜히 찍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큰 요소인데, 그걸 다 이제 뭐 아무데나 이렇게 막 바꾼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비일비재하고, 뭐 제 선생님이 이제 안도현 시인인데, 그분은 이제 뭐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얼마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를 쓰셨는데 그게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연탄재로 제목이 둔갑돼가지고 이제 뭐 연탄재 시인 이러면서, 그래서 막 그걸 아무리 이제 뭐 고치려고 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한 번 그게 잘못된 게 올라가면은 그게 또 계속 퍼날라지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제 21세기 이런 시대에도 책이라는 게 유효할 수 있다는 게, 웹에는 오류가 너무 많고 그걸 옮겨다니면서 자기의 또 취향에 맞게 또 바꾸기도 하고, 작가의 신대도 이렇게 바꾸고, 또 뭐 한자어 같은 거는 이제 뭐 잘못 오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가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의미만 전달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걔네가 모였을 때 하나의 형식, 그게 또 맞아요.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그게 되게 중요시 맞아요. 여겨지는데 그냥 진짜 복붙하다 보면 그런 게 틀어져 버리니까. 맞아요. 이것도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이제 다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니랑 지랑 이게 한 글자씩 지금 위치가 다르잖아요. 이걸 다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웹에서는 잘 구현되지가 않고 한글에서 자간이랑 줄간격이랑 다 맞춰야만, 그러니까 책으로 나올 수 있는 원고여야만 그게 그 사람의 언어인 거죠. 일종의 원작자의 마음. 디바이스에 따라서도 완전 맞아요. 폭이 달라져 버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 이게 너무 이제 엄숙주의 아닌가. 이걸 뭐 자간이랑 줄간격이 뭐라고 이렇게 막, 저도 이제 문예창작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항상 그 공모에 맞는 형식. 그러니까 뭐 손글씨 절대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고, 이제 뭐 줄간격이나 글자 크기, 그리고 아까 어떤 종이에 뭐 어떤 폰트로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막 정해줘요. 막.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족보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뭐 문학과 지성사 시집에 맞는 자간과 줄간격이 폰트가 있고 막 폰트랑 그게 3종 세트가 막 그거를 막 알려줘요. 선배들이 좀 예시 좀 쓴다 이러면은, 야 놀러 와봐, 너 이거 알아? 하면서 이거를 알려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딱 한글에서 맞추면은 딱 그렇게 돼요. 그 시집에서 시집처럼.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이 봤을 때 그것만 딱 봐도 얘는 시를 좀 썼던 친구다라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거기다 시가 좋으면 이제 더 좋겠지만, 뭐 그런 이제 행위들을 했죠. 뭐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뭐 문예창작학과가 뭐 제도권 안에 있는 교육인데, 저는 혜택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는 문예창작학과가 아니었으면 글을 못 썼을 거고, 이렇게 작가로 뭐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아카데믹한 그 교육 환경 아래에서 약간 습득돼버린 어떤 그게 내 몸에 약간 이렇게 핏줄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엄숙주의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랄지, 뭐 아니면 꼭 뭐 등단해야 돼. 등단 안 하면은 약간 패배자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약간 고시생의 마음으로, 물론 그렇게 열심히 써야 되지만, 그러면은 막 이게 안 되면은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겠어요. 그런
또 한쪽으로는 너무 이제 편향된 에너지를 갖게 되는다는 점에서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가 사실 복숭아, 이 시로 다시 돌아오면 그 네. 복숭아의 되게 다양한 면들을 막 이렇게 네. 다루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쉼표만 있고 제가 봤을 때 마침표가 없었던. 네, 뭐 마침표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마저도 약간 저는 과일 깎을 때 좀 네. 껍질 네. 안 끊기고 한 번에 깎으려고 막 약간 이렇게 저도 돌리려고 네네. 하는 그런 네. 이상한 버릇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약간 요것마저도 그런 이미지로 약간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안 끊기고 계속 얘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중간에 한번 끊기고 우와, 끊기고 너무, 약간 이런. 너무 좋은 아티스트.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되게 그것마저도 되게 복숭아, 근데 또 복숭아 깎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그쵸. 그런- 그냥 물어먹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시에 대해서 네. 어떻게 쓰게 되셨고 뭐 네.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 학교에서 과에서 이제 이렇게 시제 같은 거를 주고 뭐 시를 써오는 창작 수업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뭐 사과 하나를 주고 이거를 이제 관찰을 해오라는 거예요. 뭐 사과를 이제 잘라도 보고 먹어도 보고 껍질을 까기도 하고 그리고 썩게 놔두기도 하고 그런 사과가 어떻게 보면 따서 소멸하는 그 과정 자체를 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거를 시적인 것을 탐색해 와라. 그리고 시를 써와라는 이제 숙제를 줘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동그란 과일에 대한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진짜 관찰하고 있다 보면은 이상하게 내가 사과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되게 막 그 세계를 막 즐기게 돼요. 이 사과를 바라보고 이 사과를 존중하게 되고 막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가족에 대한 뭐 시를 써와라 뭐 이런 과제를 내주셨는데 이상하게 이제 엄마가 이제 저를 임신했을 때 복숭아를 많이 먹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나서 그 사과의 어떤 그 해온 학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숭아를 사과처럼 막 들여다봤던 거죠. 막 썩게 놔두고 이러진 않았는데 제가 복숭아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가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일도 솔직히 뭐 이제 멜론, 뭐 망고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는 내가 잘 쓸 수 있겠는 거지. 그래서 그거랑 가족 이야기랑 이제 버무려 보자 해가지고 근데 그 20살, 21살 때 그때 메모를 막 이렇게 썼다가 그냥 방치하고 안 봤던데 이제 또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이제 빨리 시다운 시를 좀 쓰자 해가지고 옛날 메모를 막 뒤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디벨롭을 시킨 거죠. 막 계산적으로 엄청 사연으로 구성하고 이거를 리듬감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안 됐죠? 아니요. 저는 됐어요? 네네네. 네. 어떻게 이 시 네. 처음에 이제 쓰게 되셨을까? 맞아, 약간 맞아.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네. 맞아. 네. 아까 복숭아 이야기 저랑 했던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원래는 이제 영찬 작가님께서 주아 시인님이 복숭아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관점을 이미 갖고 계셨구나 지금까지도. 최근에 그게 어떤 영찬 작가님이 과일을 깎는 거를 그 이야기를 그때 제가 한번 복숭아를 깎아드린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저는 그때는 이 시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제 느리게 깎아서 그때 그 되게 회 뜬다고 그런 표현을 맞아. 누가 해주셨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이렇게 깎았는데 그 시인님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던 게 인스타에 올렸었어요. 오늘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이 시랑 합쳐지면서 그래서 그 복숭아란 과일이 좀 더 특별했겠구나 시인님한테 그게 그냥 아까 떠올라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 얘기 듣고 나서 저는 사실 어제 약간 걱정은 아니었고요. 그냥 주아 작가님 인스타를 좀 탐방을 해봤었어요. 어제 저녁에 무례하지만 아니에요. 근데 글 같은 거를 위주로 좀 이미지를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 어떤 일간지인가 전북 일간지인가 하여튼 네. 거기에 기고를 주기적으로 아, 맞아요. 하셨던 네, 네. 거 칼럼. 네. 그래서 그걸 좀 천천히 읽다가 그냥 네. 넘기다가 네. 설리 가수 설리를 약간 네. 추모하는 설리. 네. 그 글을 보고 음.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음. 저도 뭔가 그 아티스트가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네, 네, 네. 좀 뭐 어떤 동질감이라든지 네. 또 그 큰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네. 깊이 좀 읽어 네. 보다가 복숭아라는 단어도 네. 뭔가 좀 돌출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여성으로서 설리나 어떤 그런 아티스트들 어머 네. 그 아티스트에 관심이 많으면 네. 아이유의 복숭아라든지 네. 설리를 위해서 네. 그 썼던 그 네. 곡들 이런 네. 것들 좀 중첩되면서 복숭아랑 설리 이렇게 읽히면서 네. 좀 같이 읽혔던 것 같아요. 그 복숭아라는 시도 제가 어제 좀 더 천천히 읽어봤는데 그래서 되게 공감각적으로 이해하시면서 네. 복숭아라는 어떤 오브제 혹은 과일을 그냥 단순한 어떤 네. 실험 도구로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또 사회 안에서도 읽힐 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되게 의도적으로 복숭아의 어떤 촉감이나 뭐 어떤 다양한 어떤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을 여기에 좀 녹여야 됐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은 뿌린 씨를 거둬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문장을 뒤에서 책임지고 그 문장을 또 뒤에서 끌어안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복숭아라는 걸 쓴다고 했을 때 그 복숭아의 어떤 느낌을 다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뭐 그래도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고 좀 부족한 구석도 있는데 많이 이제 읽어주셔가지고 좋고 이제 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북일보에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썼었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뭐 그게 어떤 제 또래가 쓰는 그 칼럼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 다른 그 저 말고 쓰는 필자 분들의 글을 보면은 뭐 약간 좀 시성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 않은 약간 되게 약간 모범답안 같은 그런 글들이 많았는데 물론 그런 글도 읽을 때에 따라서는 이제 좋기도 하지만 지금 가장 그 뜨거운 화두에 대해서 쓰자 이런 주의가 생기게 됐고 그래서 아마 칼럼 쓰기 한 며칠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걸 무조건 써야겠다. 왜냐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살지 못하고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여성적인 관점, 여성주의적, 뭐 페미니즘 관점 이런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는 이제 설리가 예술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그녀가 이제 그 계정에 자기 그림 계정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그림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 사람이 창의적이고 얼마나 이 세상을 좀 어둡지만 또 그 안에 빛들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계속 활동해주기를 바랐고 뭐 그럴 것 같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또 그런 계기가 있어서 화를 내면서 썼던 기억이 그래도 네. 다 묻어놨던. 네. 그리고 이제 설리가 공항에 가면서 시집 한 권을 딱 이렇게 들고 이제 기자들한테 찍힌 사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숙녀의 기분이라는 박상수 시인의 시집인데 문학동네 거. 그때 이제 그것도 저는 좀 되게 감흥이 있었어요. 어쩌면은 이제 그 다른 연예인들이 뭐 패션이나 뭐 혹은 이제 보여지는 것과 어떤 너무 많은 것들을 의식할 때 이 친구는 좀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책 한 권 하나로 뭔가 언어가 온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그랬습니다.
전북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설리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또 듣다 보니까 네, 작가님, 네, 그러니까 시인님께서 글을 쓰는 방법론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저는 몇 개 보이긴 했거든요. 네, 네, 네. 뭐 아까도 보면은 무락말 사이트에 일주일마다 네. 한 번씩 네, 네. 노트식으로 무언가를 네. 올리고 그게 조금 시간을 억지로 두면서 좀 묵힌다고 표현해야 되냐? 아니면 본인 안에서 좀 소화되길 기다렸다가 다시 그걸 마감을 못 다시 지킨 거, 마지막 마감을 못 지킨 거. 아,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올렸어야 됐는데 이제 바라 무락멀 296이라는 인스타 쳐보시면은 자기 표지가 다 있어요. 저는 뭐 파란색, 뭐 서한호 씨는 초록색,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색깔이 알록달록하지 않고 초록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그 주에 올린 다 안 거죠. 올린 거예요. 그 어떤 부분에 다 초록색이고 막 그래가지고 뭐 서한호 씨가 엄청 막 이거 왜 하냐 이거 그만해야 된다 막 이러고 나오네요. 네. 지금 네, 붉은색 분이 되게 열심히. 네, 이게 또 시즌을 4번인가 네 했었죠. 근데 시즌마다 자기 색깔이 다 달라졌어요. 저는 마지막엔 빨간색이었고, 네, 더 올라가면 그 전에는 아마 또 무슨 색, 네, 색깔이 이렇게만 보면 그래도 되게 네. 좀 네, 저도 하늘 네. 저 이렇게 여기는 저 이제 아무도 바쁘셨다. 발표하지 않았던 거죠. 네. 이렇게 올리는 거를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이제 이 도용당한다. 이걸로 그러니까. PDF로 만들어서 그냥 이미지로 올려야지.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니 이미지로 올리는 거랑 이걸 이미지로 올린다고 도용 안 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마감에 쫓기기 때문에 그 이미지 작업까지는 못하고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노트 해놨다가 좀 시간을 두고 다시 이걸 꺼내서 글을 쓰는 것도 저는 좀 네. 뭔가 되게 네.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같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되게 이미지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언어가 이미지가 됐다가 이미지가 또 언어가 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시인님이 생각하는 시인님의 뭐 창작 방법 네.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저도 항상 제가 쓰는 이 시가 그림처럼 왔으면 좋겠다. 읽는 사람한테. 제가 눈 바른 어떤 아이의 뒷모습에 관한 시를 쓴다. 그러면 그게 시로 오지 않고 그림으로 먼저 왔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그 시각적인 것이나 이런 공감각적인 게 잘 느껴지면은 저는 그게 좋은 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가 좀 시만이 가진 그런 언어적인 특성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 눈으로 읽고 머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머리에서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상상력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걸었던 어렸을 때 길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저도 상상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림으로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림 많이 보러 다니고 그림 직접 그리시기도 하시나요? 그냥 끄적끄적 하는데 네, 그걸 누가 또 막 아무튼 뭐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는 둥 막 이게 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네.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시각 예술을 네. 한다고는 하지만 맞죠? 근데 이게 오브제 사물을 먼저 수집을 하는 편이에요. 네. 일단 수집을 하고 걔네들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맞춰 보거나 짜맞춰 보거나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게 막 이렇게 일단 이미지나 제가 좋아하는 조형을 좀 집중해서 먼저 만들고 나서 요즘은 그것들이 이야기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만든다고 저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님 같은 경우에는 글이 먼저 선행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이미지들이 나타난다면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있지도 않은 이야기겠죠. 있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노스텔지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방에서 짜맞춰지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어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재밌게 지금 듣고 있어요. 뭔가 같이 해볼까요? 나중에 여기도 좋다. 네, 좋아요. 이렇게 이제 협업이 시작되는 막 자연스럽게.